네, 안녕하세요. 네, K-스타트업 일본에서 길을 찾다라는 테마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 닥터나우 재팬 대표 이주희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의 소개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2011년에 일본 대학원으로 진학을 했는데요. 졸업을 하고 나서 이제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헬스케어 부분에서 정부기관의 의료 관련 중장기 전략을 작성하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의 침투 전략 그리고 백신의 개발과 제조 등 그 B2B 및 B2C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일본 시장을 그 긴 시간 동안 봐왔습니다. 닥터나우에 입사한 후에는 일본 법인의 설립에서 제품 개발, 서비스 전략, 운영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닥터나우의 회사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저희 닥터나우 팀은 지난 4년 동안 한국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거둔 팀입니다. 한국 온라인 진료 플랫폼의 점유율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온라인 진료 앱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헬스케어 앱, 예를 들어 병원 예약, 심리 상담 등 디지털 헬스케어 앱들 중에서도 1위를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회사입니다. 포브스 아시아 100대 유망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작년에는 CES 디지털 헬스 혁신상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도 혁신과 기술력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닥터나우는 의료업계 시점이 아니라 온라인 서비스업의 관점에서 만든 편리하고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닥터나우는 진료부터 약 배달까지 1시간 안에 받을 수 있는 그 충격적인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앱에서 의사와 진료를 보고 처방전을 모바일로 받게 됩니다. 즉 진료 그 자체를 모바일에서 처음 경험하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편리하고 간편한 UX, UI를 통해서 약을 30분 이내로 배달시켜주는 충격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그 닥터나우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진료 서비스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앱상에 그 아이콘의 각 증상 및 진료 과목이 표시가 됩니다. 그 후에 자신이 원하는 진료에 맞는 증상 및 진료 과목별 카테고리 선택한 후에 다음으로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됩니다. 타사 앱과 다른 차별화 포인트로는 그 타사 앱은 그 병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각 의사 단위로 진료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사의 친절도나 리뷰, 경력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 대면 진료, 오프라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증상을 앱상에서 입력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환부의 사진을 업로드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이제 진료 예약 시간이 되면 앱에서 간편하게 화상통화로 진료를 봅니다. 이렇게 비대면 진료가 끝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약 배달을 관한 그 선택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온라인 진료가 끝난 후에 유저가 약국을 선택을 하는데요. 저희 서비스에서는 또 타사와는 다르게 약국을 5개까지 선택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플랫폼 회사에서 예를 들어 약 재고가 없어서 서비스 지연되거나 고객이 재예약을 하는 것으로 인해 불편함이 많은데요. 저희 닥터나우는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자동 매칭되도록 서비스를 개선시켰습니다. 그리고 약국 선택이 끝나게 되면 다음으로는 최단 30분 내에 약이 배달되는 퀵 배송과 1일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택배 배송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앱에서 그 약사님이 복약 지도를 하시고 원하는 배송 방법으로 약이 최단 30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일본에 진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를 거쳐서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규제랑 그 법적 공백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한 한국에서의 시장의 혁신과 서비스의 확대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에 대한 큰 규제의 완화는 저희가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일본에서는 초진에 관해서도 비대면 진료가 영구적으로 허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같은 년 그 온라인 진료에 대해서 의사의 보수가 대폭 개선되어서 일본의 많은 병원들이
온라인 진료를 이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9월에는 처방전에 관해서도 그 배송이 허가되어서 온라인 복약 지도가 허가되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올해 1월에는 그동안 자택에서만 한정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직장이나 다른 곳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제가 일본에서 완화되어서 일본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의 제한이 모두 풀림과 함께 시장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폐지와 함께 일본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시장에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과 최근 10월에는 일본 대기업인 GMO까지 다양한 대기업들이 일본 약 배달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의료와 약국 산업의 대대적인 온라인화와 함께 산업이 새롭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시장에 대한 과제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본 시장, 특히 의료 시장은 지난 30년간 많이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불편하고 혁신적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1년에 12.8회 병원을 방문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병원에서 진료 하나를 받고 약 하나를 받는데 평균 90분의 시간을 쓰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불편함은 약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약국마다 약 가격은 모두 다르고 해외에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인 피임약, 여드름약, 일본에서는 모두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밤에 처방을 해준 약국을 찾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본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의료 제공자,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의 편리하고 간단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닥터나우가 일본 시장의 매력을 느낀 점은 일본과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의료에서 저희는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저희 닥터나우가 지난 4년간 한국에서 발전시켜온 시스템이 일본에서 적용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규제가 올해 1월 전부 풀어지기 전까지 저희 닥터나우는 한국에서 수백만 건의 진료를 이미 경험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교하고 편리한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시스템과 이제 좋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넘어서 운영이나 마케팅, 비즈니스 등에 있어서도 그 노하우를 일본 시장에 적용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거대한 비대면 진료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 시장은 16.2조엔이며 약국 시장은 약 8조엔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15년간 온라인 진료 성장은 3배가 넘어가고 있고요. 일본 분들의 온라인 진료 이용 의향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대면 진료랑 약 배달이라는 충격적인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포텐셜이 굉장히 큰 일본 시장을 디지털화하는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 국민의 연간 진료 건수인 16억 건을 빠르게 온라인화하는 것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현지에서의 이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의 지원은 저희와 같은 이제 K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와 제트로와 같은 일본 현지 유관기관의 도움으로 현지 오피스 제공을 받아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했고요. 그리고 각종 전시회랑 이제 VC 행사 등에도 참여를 지원받아서 일본 시장 내에서의 브랜드 인지도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이 기회를 빌어서 코트라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 지자체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내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추가적인 협력 기회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기관의 지원은 저희 같은 스타트업들에게 단순한 기회 제공을 넘어서 스타트업 기업이 일본에서의 실질적인 성과와 협력을 이루는 데 중요한 협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지난 10년간 스타트업 투자액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성장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또한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쿄는 그 세계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이는 서울이 9위를 차지한 것과 함께 아시아의 주요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그 다양한 기업, 투자자, 대학, 정부 등 그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협력을 하셔서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엔젤 세제와 같은 정착을 통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 감면과 같은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여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닥터나우 일본 법인의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2월 말에 일본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현지 이제 메가뱅크와 협력을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사업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지화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일본 현지에 맞는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5월, 6월에는 일본 현지 결제회사 스트라이프 그리고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배송업체인 우버, 월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서비스를 일본에서 런칭해서 도쿄 23구 이내의 주요 의료기관과 연계를 하여 최단 30분에 배송이 가능하게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시부야 및 다양한 정부 지자체들과 차례차례로 실증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영역을 점점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본 약국 체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지금 30분 배송이 도쿄 내에서만 가능한데요. 이 배송을 이제 일본 전국으로 넓히는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프레스 릴리즈가 나온 거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에는 월트랑 저희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8월에는 우버와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말에는 저희 서비스 런칭을 하였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본에서의 서비스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진료에서 약 배달까지 압도적인 1시간의 고객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병원에 가는 전이를 생각했을 때 집에서 병원까지 전철이나 걸어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평균 병원에서 30.2분을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분과 만나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고 결제를 하고 다시 약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 후에 약국에서 또다시 기다리게 되고 복약 지도를 받은 후에 그 처방을 받으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즉 진료를 하나를 받고 약 하나를 맞는데 우리는 1시간 반이 넘는 시간을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닥터나우를 사용하게 되면 일본에서도 이제 앱에서 온라인 진료를 받고 최단 30분에 저희 약이 도착하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전체 시간의 90%를 단축을 시키는 새로운 고객 경험을 일본 시장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의 고객인 그 일본의 비대면 진료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예를 들어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부터 생리통이나 방광염, 그 감기와 같은 보험 진료까지 그리고 여드름이나 탈모와 같은 자유진료까지 저희가 병원에서 약을 받는 이후에 90% 이상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약이 필요할 때 병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 디지털화될 포텐셜이 큰 일본 시장에서 보다 더 많은 환자분들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 및 일본 정부에게 희망하는 지원 내용인데요. 이렇게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일본에서는 고객 확보 비용이 높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이게 하는데 다른 시장보다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이를 위해 높은 마케팅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본 소비자들이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개방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소비자분들은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한 경우가 많아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 시장에서 빠르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저희 같은 스타트업 기업의 해외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진출을 위한 마케팅이나 세무, 노무, 법률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현지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을 위해서는 초기에 이제 투자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지원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다면 또한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글로벌 진출의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범국가적인 실증 실험을 통해서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인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고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지원을 통해서 일본 진출 시장의 과제를 극복하고 스타트업의 더욱 활발한 시장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본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조언을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도 일본 시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이라 조언을 거창하게 드린다기보다는 함께 고생하는 동료의 입장에서 몇 가지 그동안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일본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시장 적합성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소비자의 특성과 현지 로컬 시장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초기 진입 단계로부터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된 법적 규제를 미리 파악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특히나 법적 규제가 그 세부적이고 조금 복잡한 경우가 많아서 이를 조금 간과하게 되면 시장을 진입하고 또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이제 장벽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도 성공적인 시장 진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에서 또 저희는 코트라 분들께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본 기업 및 현지 파트너들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면은 그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품의 현지화 전략인데요. 제품의 현지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일본 소비자분들은 그 제품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가 일본 현지 시장의 문화와 소비 습관에 적합하도록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시장의 경쟁 환경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사와는 차별화되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한국에서 성공한 전략들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일본 시장만의 독특한 환경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그 일본 시장 진출은 단순한 해외 지역에 대한 확장이 아니라 해외 창업이라는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 일본에 진출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스타트업을 하기에 더 어려운 나라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일본 시장이 유망하다 보니 앞으로 글로벌 기업을 포함해서 일본 시장에서 더 경쟁은 심화되고 치열화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그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발전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닥터나우도 K 스타트업으로서 더욱더 좋은 서비스로 일본에서 유의미한 가치를 만들고 시장을 혁신하여 좋은 성과를 내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